여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임팩트를 보여준 찐 야구 천재가 있습니다. 바로 김병현입니다. 그런데 김병현은 경찰서에까지 출석하게 되는데요. 김병현 선수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할 거냐는 질문에 김병현은 한편의 영화 같은 명대사를 날리는데 사과. 제가 느꼈을 때는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 출국 전 공항에서 또 한 번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완벽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9년 광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김병현. 어릴 적부터 공을 멀리 던지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체육 선생님으로부터 야구를 권유받게 됩니다. 그렇게 김병현은 태어난 김에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당시 광주에는 시위와 데모가 많았는데요. 대학생 형들이 돌을 너무 못 던지자 초딩 김병현은 그 돌들을 대신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형들이 잘 던지니까 계속 던지라고. 처음에는 오버로 던지는데 장난으로 던지는데도 밑으로 던지면 이제 더 멀리 그래서 바꾼 거죠. 그렇게 김병현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오버핸드로 공을 던졌지만 그 순간을 기점으로 언더핸드 투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김병현은 또래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졌음은 물론 노력 또한 남들보다 많이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병현은 아버지에게 특유의 마이웨이 멘탈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야구부 학부모들은 감독, 코치 선생님들과 고스톱을 치곤 했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은 져주거나 딴 돈을 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병현의 아버지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돈을 따면은 안 돌려줘. 그리고 악착까지 돈을 따. 결국 이 때문에 당시 감독은 김병현을 많이 혼냈고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도 혼을 냈는데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는 아 괜찮아요. 드라마네.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가자. 오늘 돈 땄으니까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렇게 남다른 재능과 노력 그리고 독특한 멘탈까지 갖춘 김병현은 광주 제1고의 절대적인 에이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실력을 증명할 무대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김병현은 이렇게 다짐했죠.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자. 청룡기에서 그는 총 28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무려 23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고 자, 투수 김병현 선수 봐주시죠. 방어율은 제로인데요. 결승전까지 총 43개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최종 방어율은 무려 0.3이었죠. 당연히 대회 MVP는 김병현의 몫이었습니다. 김병현은 곧바로 프로에 가기보단 대학 진학을 선택했는데요. 성균관대로부터 무려 2억 원의 장학금을 제안받았고 감독님의 특별한 조언으로 성균관대 법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감독님께서 야 법대에 가서 좋은 인맥들도 친구들도 만나고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대학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준 김병현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준결승전 중국과의 경기는 김병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는 8타자 연속 탈삼진을 비롯해 무려 12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4회, 5회, 3명 다 삼진. 네, 완벽합니다. 여지가 없네요. 그렇게 해외 스카우터들은 곧바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김병현 또한 야구를 한 김에 메이저리그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결과 있었으니까 꼭 미국에 진출해서 찬호 형같이 훌륭한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박찬호 때문이었는데요. 아시안게임 당시 그는 메이저리그를 뛰고 있던 박찬호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찬호 형을 아시안 게임 때 보고 나서 이 정도가 찬호 형이 잘하는 수 있는 거면은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당돌한 생각을. 허풍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김병현은 이 국내 선수 가운데 최고액인 2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을 받고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김병현이 딴 계약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이 금액은 당시 국내 아마추어 선수 중 최고였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엄청난 계약금이었죠. 미국 진출을 하긴 했지만 김병현은 아직 유망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쟁쟁한 유망주들과 마이너리그에서 최소 몇 년은 경쟁해야 했죠. 그런데 루키리그 첫 경기에서 김병현의 구위를 본 감독은 곧바로 그를 2단계 위인 더블A로 승격시켰고 또 몇 경기 만에 트리플A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병현의 피칭을 본 마이너리그 감독은 얘는 빨리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야 한다고 구단에 보고했고 그렇게 김병현은 단 3달 만에 마이너리그를 초토화하고 메이저리그로 콜업됩니다. 실제로 당시 김병현이 느낀 마이너리그는 자신의 레벨이 아니었죠. 기자분들이 마이너리그에서 배운 점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얘네 야구 잘 못해요. 그렇게 키 178cm의
당시에 작은 체구를 가진 김병현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되었고 Told you Kim, the youngest player in the major league. 고등학교 시절 동대문 야구장에서처럼 이제는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김병현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데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그래 열심히 했잖아 한번 보여주자. 타자가 누구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홈런을 맞든 말든 열심히 했잖아. 가자. 그 경기 김병현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포수로 알려진 마이크 피아자를 삼진으로 잡는 등 세 타자를 처리하며 첫 경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임팩트를 남기게 됩니다. 김병현은 메이저리그 첫 등판에서 깔끔한 마무리로 애리조나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한 그는 내셔널리그 불펜 투수 가운데 피안타율 1위, 탈삼진 2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의 팀 애리조나는 창단 4년차에 불과한 신생팀이었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자완 투수이자 키 2m 8cm의 랜디 존슨이 왼쪽 집 2층에서 공을 쏟아내다 갑자기 법규형이 나와서 오른쪽 집 지하실에서 공을 날려대니 상대팀 타자들은 완전히 멘탈이 탈탈 털렸죠. 그렇게 애리조나는 결국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었고 역시나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도 왼쪽 2층 집 랜디 존슨에 이어 8회에 나온 오른쪽 집 지하실 김병현은 It all comes down to this. In the air, left center field. 그렇게 애리조나는 사상 첫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신생팀 애리조나가 맞이한 상대는 무려 4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최강팀 뉴욕 양키즈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애리조나는 2승 1패로 앞서 나갔고 4차전에서도 3대1로 리드를 잡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침내 김병현이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9회 말 투아웃, 아웃카운트를 단 하나 남겨둔 순간 And fly ball center field. Hit his way back at the wall. Goodbye. Home run. Home run. 김병현은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씨 됐다 말이야. 이후 끝내기 홈런까지 맞으며 김병현은 결국 최악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었죠. 3-2 pitch. Swung on a drill to right field. Going back Sanders on the track at the wall. See ya! See ya! See ya! 제 자신한테 실망스럽고요. 한 번 더 기회 온다 그러면은 맞더라도 한번 다시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어진 5차전 또다시 애리조나가 2점 앞선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김병현은 또 한 번 9회 말 투아웃,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That one hit in the air to left field. Do you believe it? Goodbye, home run. I don't believe it! Deja vu! A 2-out, game-tying 2-run home run.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2번 연속으로 일어나자 사람들은 도저히 그 상황을 믿기 힘들어했고 어떤 분들은 그 장면이 또 일어나니까 이거 어저께 걸 왜 보여주는 거야? 라고. 그것도 투아웃에 똑같이 9회 말 투아웃에. 김병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선수들은 모두 마운드로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고 You go out and just tell him how much you love him. You got to let it go. No, we didn't lose. The game was only tied, and we got to win the game. Hey, keep your head up! Keep your head up! Keep your head up! 그리고 마침내 김병현이 동료들과 함께 맞이한 운명의 7차전 9회 말 And a little blooper. Base hit. Diamondbacks win. They're the world champions. 애리조나는 창단 4년 만에 기적같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졌으면은 저는 여기 다시 못 들어와요. 다행히 다시 돌아온 김병현은 2002년 더욱 강해졌고 시즌 도중 다시 한번 뉴욕 양키즈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다시 김병현이 던진 마지막 공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병현은 2이닝 무실점 4개의 탈삼진으로 세이브를 기록한 뒤 스스로 뉴욕 양키즈 스타디움으로 공을 던졌고 지난 악몽을 떨쳐내는 자신만의 복수극을 완성했죠. 그 시즌 김병현은 역대급이었습니다. 42번 중 36번을 세이브시키며 방어율 2.04를 기록했고 올스타 선정은 물론 단 9개의 공으로 세 타자를 모두 삼진시키는 전설의 1이닝 9구 3삼진이라는 진기록까지 남기게 됩니다. And he struck him out. He strikes out the side on 9 pitches. You kidding me? Wow.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night, and thanks for coming. 심지어 이건 대약물 시대에 이룬 업적이었는데 조금 억울하지 않냐는 질문에 김병현은 약 먹어도요 못할 사람 못해요. 약 드셔 한번 던져보실래요? 그렇게 김병현은 메이저리그를 씹어먹었고 본투 K 줄여서 BK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김병현의 투구는 메이저리그 8대 막으로도 뽑힌 적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마운드에서 절대 쫄지 않는 강렬한 눈빛을 발사하며 역동적인 투구 폼으로 150
200km가 넘는 속도로 만화 같은 뱀처럼 휘어지는 공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김병현의 기장의 무기는 이 중지를 쓰는 업슛이었는데 중지로만 실밥을 걸치고 낚아채듯 던지는 이른바 업슛. 그만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마구야 마구. 이 중지를 쓰는 마구가 진짜 역대급인 게 당시 리그 최고 홈런 타자였던 베리 본즈는 김병현의 공을 두고 내가 본 투수 중 가장 공이 더럽다며 혀를 내둘렀고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저런 공을 던지는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죠. 메이저리그 최고 마무리 투수가 되었지만 정작 김병현은 감독과의 불화를 겪으면서까지 선발 투수로 뛰길 원했고 그는 결국 2003년 선발 투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뭐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한 경기에서 부러진 방망이가 김병현의 발목을 강타했는데 이 부상은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괜찮아 던질 거야. 그리고 밸런스가 깨지면서 내가 좋았던 몸의 이제 폼이 많이 떨어졌던 거죠. 이후 애리조나는 김병현을 보스턴으로 트레이드 시켰고 김병현은 선발 투수로 기회를 얻으며 꾸준히 좋은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후반기 팀 사정으로 다시 마무리로 돌아온 김병현은 16세이브를 올리며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단 한 개의 아웃을 남기고 끝내 교체되는데 결국 동점을 허용한 건 다른 투수였지만 야유는 이상하게도 김병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병현은 관중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사실상 보스턴 커리어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죠. 넘버 51 병현 김 이런데 부하니까 갑자기 에라이 그리고 같은 해 김병현은 경찰서에까지 출석하게 되는데요. 김병현 선수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김병현에게 기자가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찍으며 강제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카메라가 부서지게 되었는데요. 앙심을 품은 기자는 폭행을 당했다며 김병현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후 그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할 거냐는 질문에 김병현은 한편의 영화 같은 명대사를 날리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들은 김병현을 문제야 반항아로 보이게 만들었고 그는 미국 출국 전 공항에서 또 한 번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그 이미지에 완벽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나중에서야 밝혀졌지만 또 한 번 묻지마 촬영을 하는 기자들과의 갈등이었죠. 이쯤 되면 가운데 손가락이 김병현이고 김병현이 곧 가운데 손가락이 되다 보니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이 모습과 김병현이 성균관대 법대를 다녔다는 사실 그리고 삼진을 잡기 위해 태어난 김병현, 본투K의 줄임말 BK까지 합쳐져 법규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여지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법규형이라 불리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로 법규형의 큰딸도 그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며 큰딸이 어디 가려우면 이렇게 긁더라고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는지 김병현은 자신의 법인을 세울 때 이름을 주식회사 법규라고 지었다고 하죠. 네, 법인을 하나 냈는데 이름을 이제 법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로펌인 줄 알고. 다시 돌아와서 김병현은 고질적인 발목 부상과 함께 서서히 하락세를 겪게 되는데요. 포스트 시즌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보스턴에서 또 하나의 우승 반지를 획득하며 동양인 최초로 양대리그 우승자가 되었고 이후 2005년 콜로라도로 트레이드된 그는 2년간 끝내 폼을 회복하지 못하며 플로리다 말린스 그리고 친정팀 애리조나를 거친 뒤 2008년 피츠버그와의 계약을 끝으로 9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병현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 독립리그 오렌지 카운티에 입단하였고 이를 통해 2011년 일본의 라쿠텐과 1년 계약을 맺게 되었죠. 하지만 이 레전드 인터뷰를 남기며 제가 감독님 저는 안 써요. 2군에만 머물다 방출되게 됩니다. 이후 그는 KBO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하게 됐는데요. 입단식에서 김병현은 아무리 봐도 정신을 잠깐 잃은 것 같은 저세상 플로우에 인터뷰를 남기는데 넥센 하면은 예전에 듣기로는 이렇게 선수도 많이 팔고 차장에서 뭐 연습도 하고 밀려서 돈을 못 내서 곧 정신이 돌아온 김병현은 근데 제가 지금 시차가 이상이었어요.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김병현은 한국에서 2시즌 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후 기아에서도 끝내 방출되고 맙니다. 팬들에게는 이미 잊혀진 선수, 언론에게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한 한물간 투수, 그리고 주변에서 그저 끝난 선수라며 무시당하던 그 시기 김병현은 마지막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진짜 공을 찾기 위해 또다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좀 궁금증 때문에 그 궁금한 것을 못 끝내고 그만두면은 평생 그냥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는 확실하게 내가 궁금한 거는 해결하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그는 불혹의 나이에 도미니카 독립리그에서 뛰었고 이후 2018년 김병현은 꽤나 수준 높은 호주 프로야구 멜버른 에이시스에 입단하게 되는데 그는 9경기 1실점 1세이브 0.93이라는 훌륭한 기록을 달성하며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공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을 다시 되찾고서야 김병현은 스스로 만족하며 미련 없이 글러브를 내려놓았죠. 20대 시절 그는 메이저리그를 뒤흔든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이후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지만 늘 정면으로 맞서길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를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만들어준 성공의 비밀이 아닐까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이 벽을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물러서야 되나 약간 그런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몇 번 있었는데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부딪히자 하고 맞더라도 그냥 부딪혔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마무리 김병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씨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치로 선수가 한국이 일본을 못 이기도록 생각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줬는데 만화를 좀 많이 봤나 봐요. Only getting started when it's midnight, keeping it tight. If a nigga wanna go to war, it can get dark, but we stay bright. Coming like a night, it's on sight. Ever touch my sleeve? Niggas around there wanna disagree when it's clear that I'm speaking facts. Man like me, you know I'm proactive. Never gonna stop till I see.